오늘은 이제 사용자 입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중간중간에 인풋에 대해서도 좀 몇 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인풋에 대한 내장 함수를 먼저 한번 살펴보죠. 인풋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A하고 인풋이라는 함수를 쳐서 이게 실행해 보면은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키보드 입력으로부터 키보드 입력의 문자열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프린트 A를 해보면 이 키보드 입력 자체를 아마 되풀이해서 출력하게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인풋이라는 함수와 프린트라는 함수가 프린트가 출력이라 그러면 이제 인풋은 입력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파이썬이 제공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C 언어에서는 스캔F와 같은 그러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제 실행해 보면은 과연 문자열이 나오죠. 첫 번째로는 이렇게 키보드를 입력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예를 들면 A, B, C, D 이렇게 영어로 만약에 내가 문자열을 입력했다. 그러면은 이제 실행해 보면 엔터키를 치면은 이게 A, B, C, D라고 그대로 출력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태가 이제 보통 input이라는 명령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또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코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A는 input하고 저 안에 이제 함수를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아규먼트로 어떤 문자열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 입력 이런 식으로 또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번 또 해보면 똑같은 A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입력한 문자열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이렇게 해서 입력한 문자열은 입력한 문자열은 뭐다. 여기다가 %s를 붙여줌으로써 우리가 혼합 출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혼합 s하고 왜 이렇게 안 되지? 네, 여기다가 바로 나가서 그냥 %하고 문자 변수죠.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 %A 이렇게 해주면 문자열 입력하면 이제 다시 또 실행해 보면은 키보드 입력 상태에서는 이게 실행 중인 상태에서 또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상태에서 내가 이번에 한국말로 고경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은 입력한 문자열은 고경철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문자열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정수나 또는 실수 이런 숫자도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숫자를 입력하세요 n 하고 n이라는 변수에다가 숫자를 정수를 입력하세요 한다 그러면 input 이렇게 해서 정수 입력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n의 숫자를 우리가 어떤 m에다가 입력한 정수 두 개를 입력해 볼까요? 그럼 또 m은 input 이렇게 해서 또 정수 입력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또 이렇게 한영 판단이 안 되죠. 정수 입력 두 번째 거를 입력하고 또 앞에는 예를 들면 첫 번째 정수 입력 두 개를 정수를 입력해서 그 더한 결과를 출력하는 P에다가 출력할까 할까요? P는 M과 N을 더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정수의 더한 결과는 그쵸? 입력한 두 정수의 합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D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P 이렇게 해주면은 더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정수 입력 그러면 여기에 12를 엔터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34를 치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오류가 나요. 왜 오류가 날까요? P 자체가 그렇죠. 문자열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는 다 문자열로 반환됩니다. 그쵸? 중요한 거는 input이라는 내장 함수는 문자열을 반환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반환이 안 되니까 P도 당연히 문자열의 더하기니까 숫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P를 한번 찍어볼까요? 어떤 게 나오는지 찍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P는 문자열 더한 결과가 되겠죠. 요거는 오류가 나니까 잠시 주석 처리를 하고
주석 처리를 해서 네. 네, 이렇게 주석 처리를 여기다 해주고 실행해 보면 문자열을 변환한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2를 더하고 네, 그다음 엔터 치고 여기 34를 더해 입력해도 네, 1, 2, 3, 4 이렇게 문자열을 더한 거는 그냥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요? 수정하는 방법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도 예상을 하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실행해 보면 되겠죠. 바로 이걸 정수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문자열을 정수화시키는 함수는 int라는 함수가 있어요. 전체를 뒤집어 씌워서 네, 문자열을 숫자로 반환을 시켜야 되겠죠. int라는 것 자체가 다시 문자열을 뭘로 바꾸는 함수죠? 네, 정수로 바꿔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네, 이것은 또 int 함수는 내장 함수로서 네, 이번에 문자열을 네, 정수로 변환해주는 그런 함수인 게 되겠죠. 그러니까 P도 이제 정수가 될 것이고 이제 이것이 작동하지 않을까요? 네, 작동해 보면은 1, 2, 3, 4가 아니라 예를 들면 1, 2와 3, 4를 입력해주면 46이 나오는 되게 제대로 동작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내가 만약에 실수로 입력한다 그러면 이것을 뭘로 바꿔주면 되겠습니까? int 대신에 플로트로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고서 예를 들면 실수로 int 대신에 여기를 플로트로 바꿔주게 되면은 네, 실수형으로 플로트 그 다음 또 여기도 전체 문자열을 뭘로 바꿔주는 거죠? 플로트로 이렇게 실수형으로 바꿔주게 되겠고 플로트 함수 자체는 문자열을 실수로 변환해주는 내장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를 플로트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실수로 변환해주는 것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키를 여기는 그러면 실수형이니까 F로 바꿔야 될 것이고 그쵸? 여기가 한번 실행해 보면 뭐 예를 들면 뭐 22.34 그쵸? 또 여기는 뭐 45.67 이렇게 해주게 되면 네 이렇게 이 더한 함수는 MP는 어디서 문제가 될까요? 네 여기서 문제가 되는데 한번 볼까요? 플로트는 대문자 또는 소문자 unsupported operand 이렇게 나왔네요. 아마 네 어느새 이게 또 대문자로 바뀌었습니까? 네 여기서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죠.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은 네, 네 다시 12.34 네 45.67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네 이렇게 원하는 결과가 나온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수점 두 채짜리까지 해본다 그런다면 이렇게 점 2를 붙이면 되겠죠. 그렇게 실행해 보면 네 이런 식으로 12.34 뭐 45 56.78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를 찍어 보면은 이렇게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인풋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고요. 한 줄에 출력하기도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뭐 교과서에 169쪽에 있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줄 출력 이것도 중간에 한번 해봤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프린트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프린트 뭐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뭐 저는 하면은 여기다가 프린트 네, 뭐 계속 해볼게요. 저는 저는 이렇게 해주고 또 여기다 프린트 이렇게 해주면 네, 뭐 에이지 나이를 뭐 예를 들면 네, 인풋을 한번 해볼까요? 예, 그래서 인풋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것도 나이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걸로 하고 에이지를 나이와 입력을 뭐 여기다 다 이렇게 입력하는 걸 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즉흥적으로 제가 한번 예제를 생각해 봤는데 여기다가 네 이렇게 나이를 입력하고 뭐 이름 나이를 입력하는 걸로 합시다. 뭐 이름은 NAM 우리나라는 이름과 나이 처음 인사하면 이름과 나이부터 물어보죠. 네, 그래서 뭐
이름, 네, 이름과 나이를 입력하면은, 그쵸. 보통, 이름부터 물어보니까, 이름부터 우리가,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고,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면은, 저는, 그 다음 나이는 소수점이 없으니까, 인트형으로 또, 이렇게, 뭐랄까, 변환해가지고 전체를 또 뒤집어 씌워야 되겠죠. 네, 우리가 중간중간에 제가 시험을 볼 때 보니까 아직도 들여쓰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요렇게 이렇게 건너뛰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누구이고, 그럼 뭐죠? 퍼센트, S로 가야 되겠죠? 이번에는 F 포맷을 해볼까요? 다양하게. F 포맷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F를 써주고, 너는 누구이고, 이렇게 해서 중괄호를 치고 그 안에 네임을 쳐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그게 알맞는 포맷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포맷도 한번 써봅시다. 네, 몇 살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age가 들어가고 또 네, 몇 살입니다. 이렇게 출력하는 걸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죠. 이게 하나 이렇게 unexpected indenting 그래가지고 들여쓰기가 잘못되었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들여쓰기는요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네, 만약에 한 칸을 띄우고 싶다 그러면 전체가 한 칸 떨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들여쓰기가 딱 맞아 떨어지면 네 이게 파이썬에서는 들여쓰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이 들여쓰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쭉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나 이름은 예를 들면 고경철이고 홍길동으로 갑시다. 네, 홍길동이고 그다음에 나이는 18세였다. 이렇게 가정하면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길동이고 18세입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와 같이 이제 프린트 명령을 사용하면 자동 줄바꿈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줄바꿈을 하고 싶지 않다 한다 그러면 end 옵션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end 옵션 해가지고 네 여기서 이렇게 빈 따옴표를 넣어주게 되면은 네 여기서 이름은 홍길동 다시 가고 네 나이는 18세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고 바로 이렇게 안녕하세요가 전원이 붙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붙은 걸 띄우고 싶다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한 칸을 띄워주게 되면은 네 같은 결과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린트문을 잘 활용하고 인풋문을 잘 활용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강력한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여러분이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들여쓰기 지난번 시험에서도 들여쓰기를 잘 몰라가지고 아직도 마음대로 그냥 자기 이 에디터 상에서 이렇게 들여쓰기들을 분명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중간중간에 자꾸 오류가 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들여쓰기는 함수가 만들어지면서 땡땡, 또 포문을 만들어줄 때 컬런, 또 이품문을 만들 때 컬런, 이런 거 할 때마다 우리가 들여쓰기가 들어가고 들여쓰기 속에 들여쓰기 속에 들어가쓰기는 서로 루프, 포괄적으로 이렇게 감싸줄 때 계속 우리가 C 언어에서의 중괄호의 역할과 같은 이런 블록을 정의할 때 들여쓰기로 우리는 지금 파이썬을 최초로 만든 우리 개발자가 그렇게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입력할 때는 들여쓰기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기본적인 입출력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자, 인풋과 프린트 그거 외에 우리가 이렇게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고 화면에 출력하는 것을 파일로 입력을 받고 파일로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파일 생성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클릭해서 여러분 이렇게 저처럼 복사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코드를 그냥 보고 작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파일 오픈 명령을 써가지고 어떤 파일명을 넣고 그 다음에 요건 틀렸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다운표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양쪽으로 다운표 쳐서 W 이렇게 해주면 무슨 뜻이 되냐면은 네 쓰기 W는 쓰기란 뜻이에요. 쓰기 write의 약자죠. 쓰기로 해서 새 파일이라는 파일을 생성한 겁니다. 네 파일을 생성하자 F 클로즈를 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면은
네, 새 파일이 발생이 되는데 f close 이게 스펠이 틀렸죠. close가 아니라 close. 자, 여기도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제 거 보고 이게 똑같이 복사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네, 이렇게 해서 close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왜 한글이 자꾸 들어갑니까? 네,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은 새 파일이 형성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뭡니까? 네, 느낌표, 그쵸? 느낌표, 그 다음에 dir을 해보게 되면은, 네, 실행을 해보게 되면, 느낌표는 뭐라 그랬죠? 네, 리눅스 명령어죠. 새 파일이 이렇게 발생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네, 파일을 만든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쓰기를 이렇게 해보면은, 네. 네, 여기서 예를 들면은, f. 네, 그쵸. 우리 좀 약간 제 자료를 보면서 할까요? 여기서 이제 파일 열기 모드 W는 쓰기 모드다. 이렇게 지금 표로 정리되어 있고, 여러분 교과서에도 이 표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상태에서 쓰기 모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쓰기 명령이 fwrite입니다. 네, f.write 명령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오늘 또 후반부에 클래스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f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클래스 객체예요. 클래스 객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반환되는 것은 클래스 객체. 파일은 클래스다. 파일 클래스를 객체를 생성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또 갑자기 클래스는 또 뭐고 객체는 뭐야 이렇게 되는데 그건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그냥 이렇게 넘어갑시다. 클래스 생성하고 객체는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클래스와 오브젝트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오브젝트 결국은 F는 뭐라고요? 클래스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이 클래스가 정말 그런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생성된 F의 타입을 한번 볼까요? 그러죠. 타입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네. 타입 F 하면은, 얘는 클래스 객체다 하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렇게 치면은, 네. 클래스 어쩌고저쩌고 객체가 나왔습니다. 그쵸?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아무튼, F라는 객체가 만들어졌고, 요 객체에는 또 클래스에는 메서드라는 게 있거든요. 메서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F 클래스 파일 객체의 맥서에는 여러 가지 write, 네, read 등의 메서드들이 있습니다. 네, 메서드가 있다. 이런 걸 생각한다. 그럼 이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F라는 객체의 write, 객체를 점을 수락하는 거니까 write 해주고 내가 쓰고 싶은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뭐 안녕하세요라고 넣어볼게요. 안녕. 네. 하세요. 이렇게 쓰면은 여기 파일에 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파일에 어떤 문자열을 저장하는 겁니다. 네. 문자열을 저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해보면은, 네. 이렇게 해보면은 잘 실행됐고, 그 다음에는 F 클로즈를 했지만, 이 안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안에는, 네. 새 파일이라는 텍스트가 나왔을 거고, 이 새 파일의 텍스트에는 어떤 안녕하세요라는 것이 써져 있을 것입니다. 뭐 이것을 지금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가 아니라 우리가 콜앱 드라이브에 이게 좀 저장됐기 때문에 이걸 열어볼 방법은 없어요. 열어볼 방법은 이 리드할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리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는요, 파일 리드. 읽기는 또 이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다, 이 자리다가 한번, 네, 넣고요. 또 이번에는 그대로 복사를 여기를 해서, 네, 이번에는 읽기 모드로 또 하기 위해서는 또 파일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읽기로 생성하겠다. 네, 어떤 파일을 읽기와, 읽기 모드로, 네, 읽기 모드로 생성하겠다, 읽겠다, 이런 객체를 생성하겠다, 이겁니다. 네, 읽기 모드로, 네, 네, 그럼 리드가 돼야 되겠죠. 네, 우리가 파일을 생성해서 그거를 F라는 이름의 객체로 생성하겠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리드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건 이제 한번 해본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이건 지우고, 네, F 리드,
리드라는 명령이 있어요. 리드라는 명령이 있고 안녕하세요라는 아규먼트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읽는 거니까 이건 그냥 아규먼트가 없는 메서드도 일종의 이제 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는 거죠. 네,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으면 그 읽음 결과가 어딘가 저장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장된 것을 네, A라고 합시다. 네, A에 저장한 걸로. 아까 그 인풋하고 비슷한 개념이 된 거죠. 그래서 A로 이렇게 해주게 되고, 그 값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프린트 A 이렇게 해주면 정말 아까 우리가 라이트한 값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메서드도 일종의 객체에 붙어 있는 함수다. 메서드란 클래스에 속한 일종의 함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read, write 뭐 이런 것이죠. 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메서드를 써왔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객체를 배우게 되겠는데요.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리스트를 할 때 A는 1, 2, 3, 4, 5 이렇게 우리 리스트죠. 리스트 변수. 네, 리스트 변수를 생성했어요. 이렇게 생성했는데 네, 얘가 우리가 지난번에 리스트가 타입이 뭔가 이게 확인해 보려면은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타입 명령으로 역시 A를 이렇게 해보면은 네, 클래스 리스트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클래스란 말이 이제 나오고 있죠. 자, 클래스라는 객체가 생성된 것입니다. 이게 클래스, 리스트 변수가 일종의 리스트라는 클래스 객체를 성성한 거구나. 라는 클래스 객체를 생성한 것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뭐죠? 리스트는 클래스명이고, 객체는 A가 객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변수는 객체구나. 클래스는 리스트구나. 이렇게 이제부터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래스 리스트에 속한 메서드들이 뭐가 있나 또 알아볼 수가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알아보려면 A하고 점 하면은 그거에 관련된 메서드들이 주르륵 뜹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이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쭉 보면은 우리가 append라는 거 써봤죠. append 우리가 또 기억나시죠? append도 리스트 클래스의 메서드인 것이었습니다. append 이렇게 해서 6 이렇게 쳤고 그 다음에 프린트 A를 이렇게 해보면 A가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append 명령을 사실은 오늘 클래스를 배우기 전에 미리 썼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마치 그냥 리스트 함수입니다. 내장 함수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오늘부터는 리스트 객체의 리스트 클래스에 속한 메서드 append를 썼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좀 새로운 관점에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은 조금 여러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풋 명령, 새로운 기능, 또 우리 프린트의 옵션에 대해서도 출력 옵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파일 열기, 파일 쓰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요. 우리가 구글 콜앱을 쓰기 때문에 콜앱 드라이브에 파일이 생성돼 있고 이것은 이제 10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영구적이지 않고 임시적인 것이죠. 임시적으로 새 파일이 발생한 것이고 얘네들은 전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네, 구글 드라이브를 연동시키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글 드라이브는 내 드라이브 자체는 그 폴더 자체가 이미 쭉 항상 내 드라이브 100기가 정도는 구글이 제공하는 공짜 드라이브 거고 내 아이디 안에서는 얘네들은 계속 퍼머넌트 물론 구글이 갑자기 망했다든가 또는 제 계정을 폐쇄했다든가 그런 퍼머넌트 하지는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퍼머넌트하게 보장하고 있는 폴더잖아요. 그거에 이제 우리 콜앱을 연동시키는 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동하는 방법은요. 여기 제가 쭉 또 구글링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네,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네, 연동을 시켜보겠습니다. 먼저 폴더 모양이 있어요. 여기 폴더 모양을 이렇게 딱 클릭하시면은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뜨는데 여기서 이렇게 옆에 생긴 것이 바로 드라이브 마운트라는 그런 기능입니다.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드라이브 마운트로 액세스를 허용하겠습니까가 나오고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자기가 구글 드라이브에 마운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마운팅을 하게 되면은 좀 기다리게 되면은 어떤 구글 드라이브에 마운팅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쭈루룩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보면은 네,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드라이브에 예를 들면은 그렇죠. 뭐 올라가 봅시다. 올라가 보면은 구글 드라이브 자체에 연동하고자 하는 그 폴더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구글 드라이브의 모양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이 이제 구글 드라이브의 폴더 구조가 보이는데 여기서 드라이브를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 드라이브를 치게 되면은 우리 이제 제 폴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글 드라이브 세팅을 해야 될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별도로 이렇게 오른 버튼을 눌러가지고 새 폴더를 생성시켜서 여러분들이 공유하고자 하는 폴더들을 제가 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공유 폴더를 만들고 싶으면은 요 안에다가 뭐 클래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새로 만들기를 쳐가지고 구글 새 폴더를 구성을 해가지고 뭐 데이터 폴더 뭐 이렇게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 구성하셔도 좋고 또는 뭐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날짜에 맞는 네, 구글 드라이브 폴더를 만들어서도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폴더로 구성을 한 다음에 아까처럼 드라이브 내에 이제 뭐죠? 마이 드라이브 해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콜앱 노트북 안에 저는 이제 뭘 만든 거죠? 네, 콜앱 노트북 안에 네 데이터 폴더를 만든 거죠. 얘를 이제 사실 우리가 공유 폴더로 선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여기까지 넣고 네 마운트를 했죠. 그 다음에 원하는 폴더에 오른 버튼을 경로 복사를 하라 그랬어요. 여기다 놓고 네 오른 버튼을 넣어서 네 경로 복사를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네 우리가 어떤 경로가 이제 복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파일을 오픈해서 네 여기다가 이제 바꾸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디폴트로는 콜앱 폴더에 지금 들어갔는데 여기다 새 파일 경로에다가 그거를 복사한 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 안에 슬래시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슬래시까지는 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네, 이제는 내 구글 드라이브의 경로를 복사한 것이고 여기를 한번 실행해 보면은 네, 지금은 어디로 들어갔느냐? 네, 요 폴더 안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다시 콜앱 노트북으로 가서 네, 데이터 폴더로 가보게 되면은 새 파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얘는 뭐 나중에 우리가 다운 받아 가지고 클릭해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얘가 여기서 클릭해 봐도 안 되는 거고 네, 요거를 뭐 예를 들면 바탕화면으로 네, 바꿀 수가 있나요? 안 되나요? 그 오른 버튼 눌러 가지고 네 어디를 해볼까요? 다운로드를 해버려야 되겠네요. 다운로드 해가지고 네 지금 새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로컬로 온 거죠. 로컬로 와가지고 우리가 내가 다운로드된 폴더에 그쵸? 다운로드된 폴더에 얘를 한번 실행해 보게 되면은 네 글쎄 메모장을 열어보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게 되면은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드라이브를 지정하고 뭐 당연히 리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읽기도 여기다 쭉 들어가서 네, 30일 날 요거군요. 네, 31기도 여기 리드 파일 여기다가
컨트롤 V 해가지고 또 슬래시까지 넣어주고 또 읽어보면은 역시 안녕하세요라고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똑같으니까 뭐 이게 이상하네 해가지고 그럼 안녕하세요 드라이브라고 또 이렇게 바꿔놓고 네, 또 실행해보고 그쵸? 네. 그 다음에 또 혹시나 모르니까 구글 드라이브에서 네, 또 다시 얘를 새로 다운받고 네, 새로 연결랩이 여기서도 안녕하세요 드라이브고 여기서 다이렉트로 진행이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봅시다. 안녕하세요 드라이브로 되지 않았습니까? 구글 드라이브에서 그러면은 또 이거를 닫는 거는 뭘까요? 네, 닫는 게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네, 이리로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서 리드로 해서 또 안녕하세요 드라이브로 이렇게 해줌으로써 구글 드라이브하고 연동을 해서 이렇게 파일로 바꾸는 것까지 해 보았습니다. 네, 첫 시간은 이렇게 파일로 만들기 그 다음에 또 구글 드라이브를 연동해서 파일도 추가하기 요것을 해 보았습니다. 네, 첫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